2012년 1학기 블랙보드를 활용하여 블렌디드 방식의 경영학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우수 코스 사례를 소개합니다. 허영 교수는 2010년 2학기부터 강의실 수업과 함께 블랙보드를 병행하여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최고의 강의 평가 점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새로운 수업 방식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다양한 학습 활동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우려했지만 블랙보드를 활용한 지 5학기째에 들어서는 지금은 블랙보드 없이는 가르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수업 운영에 편리함을 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과 교육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학기가 더할수록 점점 입소문이 퍼져 수강 신청 기간이면 허 교수의 강의는 단 몇 초 만에 마감된다고 하니 학생들의 인기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처음엔 주로 공지사항과 강의 자료를 올리고 과제물을 제출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만을 사용하였지만 점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반응에 확신을 갖게 되어 한두 가지 협업 도구를 추가해 나가며 사례 위주의 팀 프로젝트 기반 코스로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지나면서 다음 학기에는 이전 학기 사용한 코스를 재활용하여 먼저 구성한 컨텐츠는 재작업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블랙보드를 사용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토론방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블랙보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블랙보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시스템, 페이스북과 같이 자신에게 끊을 수 없는 존재, 수업 내용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접할 때는 블랙보드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차 친근해지고 수시로 들어와 학습하며 학우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중독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요소들이 이와 같이 학생들을 만족시키고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허 교수가 실제로 운영했던 인간관계론 코스에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메뉴로 가볼까요? 오리엔테이션 메뉴에서는 이번 학기 수업의 강의 내용을 담은 강의 계획서와 그룹별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학습 내용과 그룹 프로젝트의 주제를 제시해 줍니다. 강의 계획서뿐만 아니라 명확한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이 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학습 활동과 과제를 구성합니다. 기말고사 이전까지 모든 활동은 블랙보드에서 모니터링 되는데요. 학생들의 활동 참여도에 따라 점수가 1700점 이상이면 기말고사 시험을 면제해주는 특혜가 부여됩니다. 학생들은 이 특혜를 얻고자 평소에 열심히 학습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표는 학기 초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활동 일정을 계획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과제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결 성적은 강의실에 출석하는 오프라인 출석 체크와 함께 블랙보드 활용률 통계 보고서에 따른 활용률을 합쳐 평가에 반영합니다. 공부방 메뉴는 주차별 폴더로 구분하여 주제에 따른 강의 자료와 과제를 내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각 주차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와 토론, 설문조사, 위키, 저널 등 목적에 따른 과제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허 교수 스스로 만든 강의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유튜브 동영상, 인터뷰나 강연 영상의 링크, 외부 참조 사이트의 링크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외부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 교수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업과 관련된 최근 핫 이슈나 뉴스 등 최신 컨텐츠를 게시하고 가끔 수업과는 무관하지만 재미있는 퀴즈를 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 학기에 한두 번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도시락 특강이라고 이름하여 특별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허 교수는 재즈를 좋아해서 재즈 영상이나 관련 글을 올려 학생들과 개인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 학습 자료를 게시하여 미리 자료를 읽고 간단한 퀴즈를 풀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전화를 쓰게 하여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기본적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매주마다 토론 과제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코스 전체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는 과제를 내기도 합니다. 9주차와 10주차에서는 학생들의 토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토론글의 수가 무려 140건에 이를 만큼 토론방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토론 주제를 내면 형식적으로 몇 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허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먼저 제시해 줍니다. 학생들이 컨텐츠를 보고 토론에 임하기 전에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주제와 명확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토론 과제의 점수 배점과 평가 기준, 토론 기간, 마감 시간 등을 분명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블랙보드 토론방 옵션을 설정해 줍니다.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하고의 글에도 답글을 달면서 활발한 토론 활동을 해나갑니다. 수많은 토론글이 올라오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 특정 기간이나 키워드에 맞게 검색을 한다든지 플래그로 표시를 해두어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원하는 토론글만 수집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한 페이지에서 관련 토론만 모아서 읽기도 합니다. 허 교수는 학생별로 토론글을 한 페이지에서 보면서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점수와 피드백을 빠르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시에 적절한 피드백과 채점은 학생들의 토론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학기에 걸쳐 그룹별로 한 가지의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데 주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룹 활동 안에서는 위키와 저널, 토론방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협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위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그럼 실제 위키에서 그룹 활동을 하는 모습을 들여다볼까요? 그룹 내의 학생들은 위키를 활용하여 협업 활동을 통해 한 페이지에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생들은 각자 위키에 대한 자신의 참여도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특정 팀원에게만 활동이 과중되지 않고 동등한 참여를 유도하여 원활한 그룹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룹 활동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룹 활동의 과정에서 팀원들의 기여도와 협동심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허 교수는 각 학생별로 참여도를 쉽게 모니터링하고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 교수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한 것은 성적관리센터입니다. 전에는 엑셀에서 별도로 점수를 기입하여 학생들 과제 제출과 채점을 따로 해야 해서 불편했지만 블랙보드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블로그, 토론, 그룹 활동과 같은 모든 학습 활동의 채점을 매기는 것이 성적관리센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채점 업무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허 교수는 블록처럼 자유롭게 성적 컬럼을 추가하고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적 기준을 한 군데에서 적용하기가 편리했다고 합니다. 허 교수는 2년 전 블랙보드 모바일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웹에서 구성한 코스의 메뉴나 강의 자료는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통학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모바일에서 수업 자료나 학습 활동하는 것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새로 올라온 자료를 모바일에 자동 통지로 받아볼 수 있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토론,
블로그, 저널. 성적 확인도 PC에서 하듯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퀴즈는 학생들이 빨간 선을 끊고 퀴즈를 시작하거나 사인을 하고 자기 인증을 하는 등 흥미로운 요소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강의 자료를 전에는 주로 PDF 형식의 자료로 올렸는데 요즘에는 EPUB 형식으로 올립니다. EPUB은 아이패드, 아이폰의 아이북스와 연결되어 학생들은 책장에서 강의 자료를 꺼내서 책장을 넘겨가며 줄을 긋고 모르는 단어나 내용을 검색해가며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수업 변경이나 중요한 과제물에 대한 공지를 제때 하는 것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블랙보드에서는 학생들이 공지사항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마이 페이지에 자신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뜹니다. 교수가 공지사항을 올리면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송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보다 훨씬 빠르게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 교수는 공지사항을 올릴 때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코스 링크를 걸어 학생들이 공지사항만 체크하고 해당 페이지로 쉽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허 교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과 1대1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사실 강의 시간이나 사무실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널을 사용하여 학생이 개인적으로 허 교수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에 대한 의문사항부터 개인적인 근황 등 자유롭게 허 교수와 소통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해합니다. 언제든지 교수님께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허 교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퍼스널 터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 학기 동안 교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올려 허 교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합니다. 코스를 활성화하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학습 성찰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어 한 학기에 5번의 학습 성찰을 올리게 했으나 차츰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어 2주에 한 번, 현재는 일주에 한 번씩 꼭 작성하도록 합니다. 학기가 끝난 지금 학습 성찰 블로그에 작성된 글은 총 669건으로 학생들의 왕성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습 성찰을 작성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복습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학우의 학습 성찰에 피드백을 남겨 서로의 학습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허 교수는 학습 성찰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학생별로 모아보면서 바로 성적을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성적을 입력할 때는 바로 점수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미리 연결한 루브릭을 통해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평가 기준별로 학생의 성취도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체 점수가 합산됩니다.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채점 필요를 의미하는 초록색 느낌표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여 다른 학생을 채점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점수와 피드백을 학생들은 나의 성적 메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 교수는 학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강의 계획과 함께 블랙보드 코스 소개도 빼놓지 않습니다. 처음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학생인 경우 기본적인 사용법과 구조뿐 아니라 허 교수의 수업에서 블랙보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학생들은 블랙보드 코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참여도는 어떻게 평가되어질지 등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 주간으로 학생들 간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익숙해지도록 유도합니다. 강의실에서는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자기소개를 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뿐 아니라 블랙보드의 환경과 사용법에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기소개 글을 올리면 코멘트를 달아 학생들 간에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더 독특한 주제로 하게 하거나 다른 흥미있는 주제로 블로그를 쓰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학기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하는 학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허 교수는 이런 점도 놓치지 않고 몇몇 앞서가는 학생들을 격려하여 다른 학생들이 잘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허 교수는 와우상과 같이 댓글을 많이 단 학생, 블랙보드에 머문 시간이 많은 학생, 성찰 노트를 잘 쓴 학생 등 특별한 기준으로 보너스 점수와 상을 줍니다. 이러한 허 교수의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좀 더 흥미롭게 학습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상을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학습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진도 및 학습 활동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코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진척 상황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별 기본적인 학습 활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코스 활용 통계 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학생별, 콘텐츠별, 학습 활동 유형별 등으로 보고서를 뽑아보고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파악합니다. 학기 말에는 최종 통계를 출교 점수에 포함시키는데 몇 학기에 걸쳐 경험한 바로는 실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블랙보드 활용 통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 보고서는 8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제공하는데 허 교수는 주로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 보고서와 코스 활동 요약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 보고서는 과제 유형별 통계, 컨텐츠별 조회수, 요일이나 시간대별 활용도 등을 포함해 학생별로 전체 활용 통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코스 활동 요약 보고서는 전체 코스의 평균 활용도와 학생별로 활동 시간을 표시해 주어 어떤 학생이 얼마만큼 더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별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자세한 활동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이내믹하게 통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허 교수는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서부터 많이 활용하는 도구 등 잘 활용되거나 잘 활용되지 않는 학습 유형 등을 파악하여 다음 학기에 코스를 운영하는 데 반영하기 위해 적극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경영학과 수업에서 블랙보드와 병행하여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간관계론 코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블랙보드에서 세심하게 디자인된 다양한 학습 도구와 평가 도구가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몰입하게 하여 학습 활동을 촉진하도록 할까 고민하는 허 교수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도 있는 코스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5학기를 거치면서 블랙보드에서 유연하게 코스를 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학생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코스 운영의 노하우가 배어있는 코스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한두 가지의 기능을 활용하시다가 블랙보드 환경에 익숙해지시면 우수 코스의 사례에서 쓰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코스도 학기가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